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먹두빠입니다. 11월이 분기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부동산 하락세가 본격화됐다는 지표가 그냥 꽝!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때려버렸습니다. 아마도 11월 30일 마지막 날이 올해 부동산 지표 중에 가장 의미 있는 매치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냥 게임이 완전히 하락 쪽으로 넘어가는 한방에 그동안의 술렁술렁거림이 2차 하락이라는 거대한 집값 본자의 존재감으로 바뀌어버리게 된 거죠. 참 집값 올 한 해 드라마틱하게 전개가 됩니다. 무슨 미니 시리즈 찍어도 되겠다. 너무 반전이 많은 게 정말 주식시장 방불케 할 만큼의 주 단위 집값 변동성은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엄청난 심리적 기반 위에서 바람잘날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관망하시는 분들은 어찌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쫄깃할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어요. 왜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부동산 하락이 정말 파노라마처럼 눈앞에서 펼쳐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아마 한국 부동산 역사상 이 정도의 낙폭을 기록한 적이 있었던가 스스로 반문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극적인 집값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지난주 이런 지표가 나올 것을 미리 예고편으로 띄웠던 지역이 있었죠. 여기가 떨어지면 그냥 이후에 스트리밍 되는 집값 추세는 그냥 시간차 공격으로 하나하나 도장 깨기가 되는 건데 바로 서울 집값의 풍향계라고 할 수 있는 강남 집값이 지난주 31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을 했었죠. 물때가 확실하게 바뀌었다는 걸 지난주 알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강남 쪽은 하루에 7억이 빠지는 것도 있었고요. 레미안 원베일리 분양권 거래 고점 대비 7억 4천이 날아갔습니다. 쌍용예가를 기점으로 도곡, 렉슬, 올림픽 기자촌, 파크리오까지 대체로 6억 이상이 훅 하고 빠진 곳들이 등장할 정도였죠. 근데 이번 주는 강남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곳이 대부분 이마에 마이너스 부호를 딱 붙이고 등장을 했습니다. 드디어 지하실로 내려가고 있죠. 삽으로 땅을 파면서 두더지 게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관망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지하 1층, 2층, 3층 한 계단씩 내려갈 때마다 손에 뿅망치 들고 타이밍을 적절하게 잡으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집값 정상화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지표들 놓치지 마시고 기다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11월 30일 날짜로 부동산원 매매가격지수 11월 27일 기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오늘 매매가격지수는 완전히 하락장의 방점을 찍는 지표가 나왔고 이젠 신호가 아니라 시작이 되었다는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젠 언제 떨어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의 문제가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낙폭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부동산 하락장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요즘 전세가 올라간다고 분위기를 띄웠는데 결국 전세가 올리는 작전 세력이 특히 강남권에서 개입이 됐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죠. 정말 이건 앞으로 봐도 미쳤고 뒤로 봐도 미친 서라운드로 미친 거라 할 수 있는데 아니 전세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해서 DSR 조절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에서도 유리한 고지 선점하려고 이런 장난질을 그것도 강남에서 친다는 소리들이 들리는데요. 이거 정말 심각한 일 아닙니까? 아니 빌라왕 사건 터진 지가 언젠데 이런 장난질을 서울 중심에서 버젓이 하고 있다는 건 그냥 집값 털어 먹어보자는 식의 추수 세력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매매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 그래프만 봐도 앞으로 집값이 어떤 방향으로 자리를 잡을지가 눈에 딱 들어오죠. 지난주까진 전형적인 계단식 상승폭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이번 주 들어서면서 완전히 그래프가 거꾸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전형적으로 땅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이렇게 지하실 문이 개방이 됐다는 건 특히 12월에 들어가기 전 11월 마지막 날 지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죠. 본격 하락장이 2023년에 시작이 되는 건데 내년을 넘어가기 전에 이런 하락 모드의 전환은 더욱 가속이 붙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서울 수도권 지방 관계없이 일률적인 패턴으로 뚜렷한 상승폭 축소, 그것도 1차 하락 시기의 조짐에 가까운 지표로까지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례적인 건 하락폭이 이젠 서울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전국, 수도권, 지방 가릴 것 없이 지난주까지 보완 모드였는데 이제 확실한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죠. 일단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0.03%에서 이번 주 0.00% 완전 보합세 그라운드 제로가 됐고요.
이게 그냥 다시 반등으로 가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지금 전국 지방 수도권이 마이너스로 이미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서울 역시 지표상으로도 다음 주면 확실한 지하실문 개방 행사가 있게 될 겁니다. 야, 어떡하냐? 상반기에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집에 몰빵한 사람들은 정말 아득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참 속이 쓰릴 것 같고요. 다음 주 서울이 확실한 마이너스로 갈 이유는 바로 서울 매물량이 8만 건에 육박. 그냥 끌어넘치는 계란찜이죠. 그냥 집주인들 얼굴이 노랗게 변할 정도로 집이 안 팔려. 그러니 속이 터지는 건데 그게 한계의 수위를 넘어버린 거죠. 반면 거래량은 오늘 11월 30일부로 2,312건으로 10월 거래량은 마무리를 졌습니다. 다시 3,000건 밑으로 쑥 하고 내려간 거죠. 매물 홍수가 나서 역류가 일어나고 있고요. 배수로가 꽉 막혀서 도저히 물이 빠질 곳이 없는 거예요. 집은 터져나가고 있고 이제 뭐 밀어내기 한판이 될 지경인데 누가 지금 이런 시국에 집을 사주려 하겠습니까? 당연 집값 하락세는 최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꽉 막혀 있는 상황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게 다시 반등으로 가기 위한 단기적 하락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것도 낙폭이 큰 쪽으로 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얘기죠. 지금 상황에선 매수자 관망세는 뭐 1mm도 움직일 생각 안 할 겁니다. 이미 뭐 부동산 시장 승부는 정해졌습니다. 매수자가 완승을 거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얼마나 매도자가 시간을 벌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이런 이유 때문에 거래량이 절벽으로 향할 만큼 치킨 게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냥 한겨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매매 가격 지수는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확실히 마이너스로 돌아선 곳 바로 인천은 지난주 마이너스 0.05에서 이번 주에도 역시 마이너스 0.07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4주째 마이너스 상황. 이게 가장 극적인 포인트로 보이죠. 인천이 그냥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할 수도 있겠습니다. 미추홀, 연수구 쪽 위주로 낙폭을 키워가고 있고요. 송도, 청라, 영종도 등등등 신도시들이 죽어나갈 판입니다. 특히 송도는 이전의 트라우마가 다시 생각날 겁니다. 여기 반토막 거래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경기권도 구축 위주의 상승폭 감소 0.0에서 0.00포인트로 하락.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상승폭 감소입니다. 이번 주는 뭐 딱 보합이네요. 제로섬. 이게 사람을 제일 간당간당하게 만드는 수치죠. 지방은 부산이 지난주 마이너스 0.06에서 마이너스 0.07로 더 떨어지고 있고요. 대구도 가세에서 마이너스 0.01에서 0.03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대구가 이렇게 맥을 못 추면 결국 다른 지방광역시도 똑같은 양상으로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될 겁니다. 세종은 마이너스 0.02, 제주도 역시 하락 추세 전환된 지 오래고요. 막대 그래프도 전국 0.00에서 마이너스 0.01, 본격 지하실문 개방, 그리고 수도권 0.01에서 본격 마이너스 0.01로 전환됐고요. 지방 역시도 마이너스 0.02로 하락 전환됐습니다. 서울만 이번 주까지 제로섬 게임을 하는 듯 보이지만 이미 뭐 현장 거래는 거의 누더기가 될 만큼 구멍이 숭숭 나 있는 거래가들이 두께가 두툼할 정도로 이건 3겹이 아니라 5겹 정도의 두께로 떨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집값은 본격적으로 11월 분기점을 통과하면서 도저히 실제 거래량이 받쳐주지 못하는 본격적인 하락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원에서 이번 주 내놓은 지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냥 밑줄 쫙 끊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한 계단씩 내려오는 추세는 거의 뭐 놀이공원 궤도 열차의 속도를 붙이면서 연말의 집값을 위협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기다리는 것이 요즘에는 아주 좋은 투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정상적인 아파트 가격에 호구되지 말고 정상가에 선택지를 둘 수 있는 날이 분명 올 겁니다. 일단 시장이 너무 불확실하다 보니까 매수자들 대부분이 매수는 포기, 전월세로 이미 방향을 돌리자는 판단이 선 것 같고요. 그러니 뭐 당연히 매매 시장은 집 살 사람 증발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전세 시장 어떨까요? 이번 주 전세 가격 동향은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렸던 것과는 달리 전세 가격 지수는 오히려 상승폭이 계속 줄어드는 모습 보이고 있죠. 서울이 0.17에서 0.16으로 내려앉고 있습니다. 수요가 집중된 선호지역 위주로 부족분을 보여서 전세가가 핀색 지역에만 오른 건데 비강남권, 특히 선호도 높은 학군을 물고 있는 곳 아니고는 전세가도 그리 강하게 치고 나가지를 못하고 있죠. 전세가 장난질이 아니라면 매매가 하락세와 동반해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동안 뭐 집값 다시 오를 거라는 사람들 논리가 전세가가 뭐 꼿꼿하지 않았냐 뭐 그런 어떤 논리를 폈는데 전세도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는 걸 분명 볼 수가 있죠. 앞으로 매매가를 담보해 줄 만큼의 강력한 전세가 반등은 더 이상 나오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인천은 0.03에서 0.00으로 하락했고요. 경기도 역시도 0.19에서 0.15로 감소 추세 보이고 있는 지표입니다. 특히 인천과 경기권 역전세, 깡통전세 위험 요소가 많은 지역이라서 전세가가 강하게 앞으로 치고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구조적으로 한계에 부딪혀 있어. 그리고 이미 매매가가 워낙에 추세 자체에 이상 신호가 생길 만큼 약세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서 전세 시장 역시 약세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방은 대구가 역시 매매 가격 지수에 이어서 전세 가격 지수에서도 마이너스 0.05로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급락 추세로 돌아섰던 전례가 있어서 이번에도 급격한 하락세로 갈 가능성 많아 보이죠. 이렇게 11월 넷째 주 집값 추이는 상승폭이 완전히 꺾이고 드디어 지하실문을 개방했다라는 것. 이렇게 현장보다 훨씬 느리게 움직이는 지표까지도 이젠 뚜렷한 하락세로 집값 추이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 지수는 수도권 하락 전환, 서울은 보합. 그러나 더 내려가기 위한 제로섬이고요. 지방 역시도 하락으로 전환됐어요. 전세 가격 지수 역시 매매가와 비슷한 추이로 가고 있다는 것. 전국 수도권이 상승세 감소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 지금 이렇게 집값 추이가 낙관적이질 못한 것은 기준금리 인상보다 더 무서운 곳이 오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국채금리. 이미 올라올 대로 올라온 상태에서 지난달 말에는 거의 공포의 대상이었죠. 미국 연준이 국채금리 오르는 것 보고 금리 인상 동기를 결정할 만큼 이제 미국 국채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보다 더 공포감을 주는 존재가 됐습니다. 물론 국채 발행 규모 줄이고 최근 국채금리가 내려가는 추이를 보이지만 전체 단기 장기 국채금리가 다시 오름 추세에 있습니다. 4.5% 아래로 내려왔다고 그냥 손가락질하고 깔보는데, 아니 찬바람에 코 질질 흘린다고 놀릴 대상 아닌데 국채 10년물 올라가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미국이 제일 포기 못하는 게 미국 기준금리 인상 아니에요. 결국 미국 국채인데 지금 완급 조절하고 있을 뿐 다시 뽐뿌질 열심히 할 겁니다. 결국은 5.5%까지 가는 건 당연한 수순. 동반해서 한국은행채 금리로 전이가 되고 그렇게 밀려 올라간 은행채는 주담대 금리에 목을 조르게 될 텐데, 요즘 상생 금융 분위기 잡고 있는데 이거 실질적인 금리 혜택으로 가는 장기 레이스로 보기는 어렵고요. 일시적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워낙 시중은행에 대한 압박이 거세잖아. 이 압박을 어떻게 이겨내? 그죠? 등 떠밀린 거지, 등 떠밀린 거. 은행이 사업장인데 어떻게 정책금리에 앞설 수 있겠어요. 자기들 영업해야 정상인 거지. 남의 밥그릇 챙겨주는 자선단체가 아니야. 영업이익이 지상과제인 금융회사지.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주담대 금리를 내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코픽스 상승분 적용으로 주담대 변동금리는 다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가뜩이나 아파트 거래량이 바닥 수준으로 가는데 상반기 이런 바닥 거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시중은행 금리를 낮춰서 대출로 수요를 유인하기도 했지만 당최 경제지표 자체가 약세로 돌아서고 있고, 이게 개인에게는 전체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빚을 내긴 했지만 이걸 쳐낼 수 있는 가처분 소득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그냥 빚 갚다가 볼 일 다 보게 생기는 맷돌 인생, 그렇게 돌리고 돌려서 갈아 넣어야 하는 콩국수를 뽑아낼 수 있는 국물이 아니라 정말 인생 전체를 쏟아부어서 땀을 흘려야 하는 육수가 뽑아져 나오는, 이거 정말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정신 차릴 말입니다. 영끌 집주인들, 막대한 시세 차익 챙길 수 있는 부동산의 시대는 갔어. 탈출하되 혹성 탈출 수준으로 배틀그라운드 전장의 심각한 분위기로 움직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되면 정말 사상 최대의 위기 앞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공포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되도록이면 성급하게 집 사는 데 진입하지 마시고요. 특히 청약에선 분양가 높은 곳 손절하셔야 됩니다. 구축 매매는 무주택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 찾아올 거 분명하고요. 40% 쉽게 빠질 가능성 아주 높아요. 그러니 지금 상황은 확실히 비상 상황. 운동화끈 조여매시고 단단히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오늘 발표된 매매 가격 지수는 거의 킬링 펀치입니다. 드디어 지하실문이 개방이 됐고요. 이미 현장은 마이너스 거래 많았지만 공식 지표가 반영이 조금 느린 경우가 있는 것도 있고 해서 본격 마이너스 기호를 이마에 붙이고 얼마나 땅을 깊게 파고 들어갈지를 지켜봐야 할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죠. 이제 가속이 붙게 될 겁니다. 정말 확실하게 방향이 전환이 되고 있고요. 동시에 주변 금융환경 경제 지표가 이렇게까지 부동산 시장과 함께 복합적으로 꼬인 적은 없었던 것 같죠. 그 정도로 지표들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가 관심사일 정도로 대세는 하락장으로 확실하게 기울어졌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먹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